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보통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한의원을 찾으실 때 한약을 지어 드시잖아요. 한약을 어느 정도 복용한 것으로 완전히 나을 수 있다면 저도 한약 치료를 권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철 따라 계절 따라 한약을 지어 드시거나 반년씩 1년씩 장기적으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몸을 관리해야만 한다면 그것을 근본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목적은 면역을 강화해서 외부의 침입 물질에 대항할 힘을 키우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면역계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가 이상한 방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호전을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명쾌한 최 원장을 찾으시는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인 모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러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의 물질을 찾아드리면 다들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저는 알러지가 없는데요. 제가 알러지가 심하다는 말은 원장님한테 처음 듣는데 알러지가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수십 년 동안 전혀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환자분들만의 잘못일까요? 우선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셨고 매스컴 등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하셨던 것이 문제겠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저의 책임일 것이고 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했던 많은 의료인들의 책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의 의료에서는 알러지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할까요? 저보고 감히 그 이유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러지 질환의 범주를 너무 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꽃가루 날리는 계절에 콧물 흘리는 것만 다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라는 말을 들으면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천식 또는 꽃가루 알러지, 강아지 알러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알러지는 전신의 과민 반응과 불편 증상을 초래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알러지 질환만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와 연관 있는 질병에는 일반 몸살부터 만성피로, 코로나 후유증, 백신 알러지, 갑상선 질환, 부신기능 저하, 또 소화불량에서 폭식, 거식 등의 식이장애,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루수 증후군, 시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쇼그렌 증후군, 레이노드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또한 비염이나 중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전형적인 알러지 질환에서 학습장애, 집중력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증이나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틱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 가벼운 허리 통증부터 류머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고혈압, 중풍, 간경화나 간암, 위암 등을 비롯해서 이런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등에 이르기까지 알러지 질환은 그 정도와 양상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알러지 질환이냐고 물으시는데요. 제가 알러지의 원인 물질인 알러겐을 찾아내죠. 즉 어떤 질병의 원인 물질을 찾아내서 그것의 알러지를 치료하면 그 질환이 호전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알러지 치료를 했을 뿐인데 잘 나았다면 그 어떤 질환이 알러지로 인한 반응과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인불명의 만성질환이 알러지인 줄 몰랐던 두 번째 이유는 알러지 원인 물질인 알러겐을 너무 좁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몇 가지 종류의 알러겐이 있습니다. 꽃가루와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알러지성 비염의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땅콩 알러지나 새집 증후군도 유명한 편이죠. 그러나 태양 아래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물질이 원래 인체에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이라도 나에게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면 음식의 성분인 영양물질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음식 속에 있는 인공 감미료, 식용색소, 식품 첨가물, MSG, 천연향료 같은 것은 어떨까요? 플라스틱 알러지는요, 패브릭이나 라텍스, 화장품, 세제나 석유, 살충제, 곰팡이는 어떨까요? 햇빛 알러지는 제법 유명하죠. 물 알러지는 어떨까요? 바람 알러지, 습기 알러지도 있습니다.
냉기나 열기에 대한 알러지도 있는데요. 콜린성 알러지라고도 부르죠. 특정 목소리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전자파 알러지도 있고요. 감정 알러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체의 구성 물질인 영양소와 내 몸속의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에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자기 몸의 세포 조직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연치 않게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악화되기 직전에 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각종 음식이나 물질에 대한 알러지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알러지가 발전하여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질환이 알러지 질환인 줄 몰랐던 이유, 그 세 번째는 같은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라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임상에서 알러지 환자분들을 만나보니 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알러지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똑같이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밀가루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악화되어 위산 과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질환으로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두드러기, 간지러움, 피부 묘기증,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혹 우울증이나 ADHD, 자폐나 틱 등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밀가루 알러지로 나타나는 반응인데 질환의 양상도 그 정도도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밀가루 알러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알러지가 있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같은 항목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이렇게 제각각인데 알러지가 있는 항목조차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알러지 때문에 생긴 질환이라도 제각각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그 병에 특정한 원인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증상을 위주로 보고 그 증상을 가라앉히는 처방을 줄 것입니다. 원인은 전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증상이 같다면 처방은 비슷하겠죠. 간단한 증상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환일수록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로 증상에만 대응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서 알러지로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해지는 질환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러지를 의심하지 못했던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명쾌한 최원장이 열심히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셨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단의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